내 이름은 정만철. 서울시 강동구에 태어나 그곳에서 쭉 살아왔다. 집에서는 게임만 하고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만 했다. 그렇게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그냥 그렇게 흘려보냈다. 대학을 가려고 했는데 원서만 넣으면 갈 수 있는 지잡대에 갔다. 지잡대에는 CC가 거의 없다. 예쁜 여학생과 잘생긴 남자들이 사귀는 경우는 조금 있지만 여학생들 생각은 지잡대 학교 남학생 만나서 인생 망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중간에 군대를 마쳤다. 대한민국 육군은 아무리 인간 쓰레기라도 지장 없이 갈 수 있는 곳이다 보니 사회에서 만날 수 없는 쓰레기 같은 인간들도 만나는 게 군대다. 사실 대부분 좋은 사람들이고 악질은 10%도 안 되는데 그 적은 사람들이 군대를 지옥으로 만든다. 살인 충동을 느낀 적도 많았지만 꼭 참고 1년 6개월을 보냈다. 학교를 마저 마치고 세상에 나갔는데 AI의 발달로 신입사원을 거의 뽑지 않았다. 그래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집에 와서는 취업 준비를 했다. 가끔씩 같은 건물에 있는 약국에 들러 시원한 물 한 잔 마시며 약사 선생님과 얘기를 했다. 약사님도 혼자 사시는 분인데 나를 반갑게 맞아줬다. 약사님, 이 약국 처방전도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약국이 운영이 돼요? 약사님은 약국이 넓어서 약의 종류도 다양하고 한꺼번에 2,030만 원씩 팔리는 경우도 있어서 다른 약국보다 2배 정도 일반 약을 많이 판다고 하셨다. 그래서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편하게 하시면서 약사 월급보다는 좀 더 많이 번다고 하셨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국가든 사람이든 한순간에 운명이 훅 갈릴 수 있어. 미얀마는 아웅산 장군이 암살당하면서 그런 쓰레기 나라가 돼버렸고 우리나라는 5년간 신탁 통치 후 통일되어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었는데 분단된 다음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서 수백만 명이 죽고 나라는 잿더미가 됐지. 나도 30세에 결핵으로 겨우 죽다 살아나는 바람에 폐가 절반이 날아가서 힘든 일은 못하게 됐어. 그래서 힘든 근무약사를 할 수 없어 편하게 적은 돈을 버는 이 약국을 하고 있는 것이지. 항상 위험 요소들을 관리해서 인생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야 해. 나의 인생의 낙은 게임, 술, 담배 이런 것이 전부였다. 연애는 꿈도 못 꾸었다. 나 같은 밑바닥 인생을 어떤 여자가 좋아할까 싶어서 결혼 자체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다. 오늘도 편의점 근무를 마치고 약사님을 만났다. 약사님은 살면서 어떤 점이 가장 후회되세요? 약사님은 말씀하시기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직업을 갖고 결혼을 해서 가족을 만들고 건강을 잘 관리하고 돈을 부지런히 모으는 것이라 했다. 건강 잘 관리하고 돈 열심히 모으고 있고 65세 이후에는 국민연금 나오니까 돈 문제는 없는데 자식이 없는 것이 한이라고 했다. 30대의 유치원생들이 내 아들 딸 같지는 않았고 40대의 중고등학생이 내 아들 딸 같지는 않았지만 50대에 들어선 지금은 젊은 대학생들이 다 아들 딸 같고 군대 간 아들 대학 다니는 딸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고 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제안을 했다. 약사님 딸뻘 되는 20대 초반 동남아 여자랑 결혼한 다음에 딸처럼 이뻐해주세요 라고 말했더니 그런 좋은 묘수가 있었네 하면서 동남아 국제결혼을 생각하셨다. 여러 나라를 알아봤는데 미얀마 여자들이 예뻐서 미얀마로 가서 이번 사기를 당하고 동남아시아 국제결혼에 대한 생각을 접었다고 했다. 나만 사기당한 게 아니고 같이 갔던 10명 모두 사기당했어. 미얀마 인간들은 이제 사람으로 안 보인다니까. 아웅산 장군님이 살아서 미얀마를 통치했다면은 미얀마는 계속 부국으로 발전했을 거고 내가 미얀마에 국제결혼하러 갈 일이 없었을 텐데 하며 아웅산 장군을 그리워하며 하루 종일 울었다고 했다. 그리고 북한 놈들도 사람 새끼들이 아니라고 했다. 국가의 성지인 아웅산 묘지에서 테러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서 미얀마 사람 7명이 사망했다니까. 자신이 존경하는 아웅산 장군의 묘지에서 테러가 일어났다는 점을 무척 괘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다. 오늘도 편의점을 마치고 약국에 갔다. 약사님에게 약사님은 평생 어떤 일을 하시며 사셨어요? 라고 물어보니
멘델 같은 생물학자가 되고 싶었는데 멘델 신부님처럼 결혼 못한 것만 똑같고 멘델 같은 생물학적인 업적은 남기지 못했다고 하셨다. 기껏 발견한 것은 사람은 육식동물인 호모 에르가스테르의 후손이며 충분한 육식을 섭취해야 하고 우리의 조상이 하지 않았던 담배, 술, 밀가루, 설탕은 먹지 않는 게 건강에 좋다고 하셨다.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백질 섭취가 매우 중요한데 미얀마 사람들은 너무 가난해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다 보니 비만이 많다고 했다. 사람의 심성도 성악설이 맞다고 했다. 인류의 조상은 난교를 했고 성교를 거부하는 여자는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거나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여자가 낳은 아이를 잡아먹거나 했다. 그런 불행을 피하기 위해 서열이 낮은 남자들에게도 여자들이 응해줬다. 제일 좋은 일은 권력을 잡아서 매력적인 상대들과 많은 성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것이 어려울 때는 약자를 괴롭혀서 죽게 만들어 약한 경쟁자를 제거하는 방법도 썼다고 했다. 뭐가 살짝만 닿아도 성추행이네 어쩌네 이런 짓 하지 말고 학교 폭력이나 군대 폭력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하셨다. 소시오패스는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무시하고 자신의 무례함을 받아주는 사람을 자신보다 아래라고 생각하고 막 나가니 소시오패스를 피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인간의 악한 본성은 수백만 년을 걸쳐 만들어진 것이지만 선한 본능은 1만 년의 역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악한 본성이 좀 더 근원적이라고 했다. 어느 날이었다. 같은 지잡대에 다녔을 때 동아리 선배였던 탈북자 형님에게 연락이 왔다. 항상 웃으며 다녔고 인상이 좋은 형이었다. 지능이 낮아서 대화는 잘 안 통했지만 사람은 나빠 보이지 않았다. 그 형은 국어교육학과였다. 왜 국어교육학과를 갔냐고 물어보니 수학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는데 국어교육학과는 그런 공부를 안 하니까 쉽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과를 갔다고. 그런데 막상 졸업해보니 저출산으로 국어교사는 꿈도 못 꾸고 문과라서 취업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자신이 근사한 일자리를 소개해준다고 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상대로 사무실에서 상담만 해주면 한 달에 1,000만 원씩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그렇게 많이 줘요? 하고 물었다. 남의 나라에서 고생하는데 그만큼은 줘야 가는 사람이 있지. 너 나 믿지? 그래서 나는 그렇죠 형이 거짓말하겠어요? 와 1,000만 원이면 캄보디아에서 진짜 고소득자인데 캄보디아 여자들이 막줄을 서겠네. 혹시 그곳에서 여자를 사귀어서 결혼할 수 있을까 하는 상상을 하며 좋아했다. 그래서 아는 탈북자 형의 말을 믿고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서 캄보디아의 푸놈펜 공항으로 갔다. 푸놈펜 국제공항에서 내렸는데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유아 정만철이라고 물어서 예스라고 대답했다. 그 사람은 나를 봉고차에 태우고 어떤 건물에 갔다. 이 건물에서는 탈출하기 어렵게 되어 있었고 어떤 방으로 들어갔는데 야구 방망이로 마구 구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랬다. 여권과 핸드폰 등 모든 소지품을 압수하며 핸드폰에 있는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라고 했다. 나는 아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일은 할 수 없다고 하니 어떤 으슥한 곳으로 데려갔고 마취를 해서 스르륵 잠들었다. 그 범죄자들은 나의 각막을 비롯한 각종 장기를 추출했고 남은 시체는 소각장에서 소각해버렸다.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염라대왕을 만났다. 특별히 나쁘게 인생을 살지 않았고 다시 기회를 줄 테니 이번에는 제대로 잘 살다가 다시 하늘나라로 오라고 했다. 강동구의 어느 허름한 빌라의 반지하에서 태어났다. 알고 보니 3살 위에 형이 있었다. 형은 동생이 생겼다고 좋아했다. 형과 평생 친구로 잘 지내리라 생각했다. 항상 건강해서 몸이 아프지 않았고 말썽을 피우는 일도 없어 부모님은 효자가 태어났다고 말했고 너 같은 아들이명 10명이라도 기르겠다고 하셨다.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저학년 때는 도서관에서 책도 많이 읽었고 3학년부터는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는데 방학 때도 영어를 공부해서 중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수능 만점의 실력으로 만들이라 생각했다. 내가 공부를 잘하니 꼭 성공시켜보겠다고 하시며 아버지는 투잡을 뛰었고 어머니도 맞벌이하며 가정 형편에 보탰다.
고등학교 때 영어는 항상 만점을 받았고 수학도 많은 시간을 공부해서 대부분 만점을 받았다. 형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중소기업 공장을 다녔는데 매달 나에게 용돈을 조금씩 줬다. 나는 서울에 있는 의대에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고 학교를 다녔다. 학교 공부는 어려웠지만 부모님들은 공부에만 집중하라고 하시며 뒷바라지를 해주었다. 옛날에는 공부를 잘했지만 가난해서 의대를 못 간 사람들도 많았는데 요즘은 고소득이 보장된 직업이다 보니 은행에서 대출도 많이 나와 돈 없어서 의대 공부를 못하는 경우는 없다. 졸업 후 의사시험에 합격하고 인턴 레지던트를 마치고 군의관으로 갔다. 대위 계급장을 달았고 의무중대의 중대장이었다. 대부분의 일을 의무병에게, 일반 의무병이 처리하기 어려운 환자 5명 정도를 하루에 봤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모두 공부하며 보냈다. 의사는 평생 공부해야 하는 직업이다. 병과가 다르고 계급이 높은 나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군의관을 하는 도중 약사 면허증을 따고 약학대학원에 석사과정으로 있는 아가씨를 다른 군의관으로부터 소개받았다. 그 아가씨는 부모님이 둘 다 약사인데 작은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두 분이서 같이 약국을 하면서 한 달에 3천만 원씩 번다고 했다. 5층짜리 건물인데 맨 위층은 가족들이 거주하고 2, 3, 4층은 병원이 들어서 있고 1층 40평 약국에서 많은 처방전과 일반약 판매를 하며 많은 돈을 버신다고 했다. 제일 좋은 점은 여약사가 정말로 예뻤다. 군의관을 마치고 대학원을 졸업하면 결혼하기로 했다. 그리고 집은 처갓집에서 마련해 주어 송파구에 아파트를 마련해 주었고 명의는 와이프 소유로 했다. 이번 생에서는 술 담배를 안 하고 운동을 열심히 해서 성욕이 왕성했다. 저번 생에서 나의 성욕은 억눌러져 있었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젊고 예쁜 아내와 잠자리를 보내는 일은 매우 즐겁다. 30대 후반의 노총각 형이 결혼한다고 해서 몇 억짜리 집을 사줬다. 형님은 예쁜 아들, 딸 둘 낳아서 행복하게 살았다. 나는 딸, 아들, 딸 이렇게 3명을 낳았다. 동식물을 좋아하는 아들과 식물원이나 동물원을 같이 다니기도 하고 예쁜 큰딸과 식당에서 맛있는 식사를 하기도 했고 둘째 딸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것도 재밌었다. 사교육 비용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딸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행복해서였다. 행복은 게임, 술, 담배에서 오는 게 아니라 가족으로부터 오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 장인 장모님은 은퇴해서 딸에게 약국을 물려줬고 천안문 법대를 졸업하고 판사가 되었다. 나도 병원을 개업해서 한 달에 5천만 원씩 벌었다. 그리고 나이가 많아서 집에서 쉬시는 부모님에게 매달 500만 원씩 보내드렸다. 처갓집 친척들과 의사들만 만나다 보니 질 떨어지는 그런 사람은 만날 일 없었고 나에게는 평생 아무 나쁜 일도 안 일어났다.